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애플 아이폰 15의 발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열 이슈를 논하기 전에 그간 그 아이폰이 최고 스마트폰으로 꼽힌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그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로 나눠집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최고 스마트폰으로 불렸던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의 두뇌라는 AP와 소프트웨어를 관장하는 운영체제가 모두 애플 자신의 것이라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자신의 운영체제에 최적화된 AP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폰의 성능이 가장 뛰어날 수 있었습니다. 운영체제와 AP가 서로 다른 기업의 것이라면 아무래도 합을 맞추기가 더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자유로운 애플은 경쟁력이 더 있다는 것이죠. 가령 삼성의 경우는 AP를 직접 설계하긴 하지만 OS는 구글의 것이고 안드로이드 진영 최고 AP라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도 운영체제는 구글의 것과 조화를 더 모색해야 합니다. 구글이 직접 AP 설계에 뛰어든 것도 자신의 OS와 최적의 합을 맞출 AP를 직접 만들게 되면 그 애플처럼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맥락과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번 애플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 나타난 발열은 그간 삼성의 엑시노스,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스마트폰에서 제기됐던 발열 이슈와는 다른 각도와 심각성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일단 애플은 공식적으로 이번 발열 이슈가 제조 파트인 하드웨어 AP와는 상관없음을 공식화했습니다. AP의 제작 파트, 즉 TSMC의 잘못이 없다는 뜻으로 없다는 뜻은 애플의 설계,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한 설계에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냉각 솔루션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애플은 또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제기했던 이번 아이폰에서 도입한 티타늄 소재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이전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에 비해서 열 방출이 향상됐다는 게 애플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애플이 발열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애플은 최신 iOS 17 운영체제에 버그가 발견된 것과 함께 일부 타사 웹의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서 발열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밝힌 문제 외부로는 게임 아스팔트 9, 메타의 인스타그램, 우버 등을 꼽았는데요. 특히 인스타그램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했습니다. 애플은 iOS 17 버그를 수정한 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업데이트 날짜 등 자세한 일정은 공지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애플 내부적으로도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아이폰 15가 국가별로 속속 출시되고 있는 마당에 악재가 터졌으니 어수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이제 막 스마트폰이 출시된 상황이니만큼 AP의 결함, 냉각 솔루션의 미비점 등 설계상의 문제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를 있는 그대로 외부로 공식화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소프트웨어적 문제로 치부하면서 문제를 누그러뜨리는 식으로 해결책을 봉합할 여지도 모색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실제 애플은 이번 발열 때문에 TSMC의 3나노 1세대 노드인 N3에서 만든 최초의 3나노 칩, 3나노 AP인 A17 프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열의 원인이 하드웨어가 아닌 운영체제 버그와 일부 웹의 업데이트에 따른 것인 만큼 스로틀링이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열에 대한 이런 애플의 진단과 애플이 이런 진단과 해법을 내놓는 것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슈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 폰에서 지속적인 고온 발생은 결과적으로 제품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손바닥만큼 작고 얇은 디바이스 안에서 45도가 넘는 고온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AP의 성능을 낮추는 스로틀링 등의 처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애플은 소프트웨어적 조치로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 우려를 해소할 가능성을 찾겠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될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AP에서 CPU와 GPU의 사용량이 높아지면 발열이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P의 성능을 낮추고 화면 밝기를 떨어뜨려서 발열을 억제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방열이 빈약할 수밖에 없는 스마트폰 특성상 오히려 스로틀링이 없으면 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구나 그 애플이 특정 외부의 업데이트 문제를 거론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웹 구동으로 기기가 뜨거워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이보다는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열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애플 내부적으로 이 이슈를 그냥 넘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봤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 이슈가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칩을 둘러싼 환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애플 입장에서는 그 AP 중에서 첫 3나노 칩이란 상징적 타이틀을 갖고 있는 A17 프로가 발열 이슈에 얽혀있는 지금 상황에 난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경쟁사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 AP와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300 출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목전인 상황입니다.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17 프로의 성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수를 생각하기에는 칩을 둘러싼 환경 자체, 이것 자체가 최악인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사태의 진행 방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애플의 해명도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애플의 해명이 100% 사실이라고는 해도 그간 애플이 iOS라는 소프트웨어와 AP라는 하드웨어 간의 최적의 조합과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최고의 스마트폰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발열 이슈가 애플 위상에 흠집을 낼 악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간 그 발열 이슈는 항상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발생했었는데요. 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발열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제조 공정인 파운드리 문제, 그리고 AP 설계상의 문제, 그리고 주변 부품 기기와의 부조화 등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 삼성이나 퀄컴의 경우는 AP 설계에 있어서 다양한 모델의 AP를 호환할 수 있는 범용성을 중시해 온 때문에 중요시해 왔기 때문에 AP 제공업체인 ARM의 의존도가 더 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그 ARM의 초프리미엄 IP죠. 그 X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력 개선이 더디고 잘 안 되는 문제가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조 공정상 버그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삼성의 엑시노스나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발열 이슈가 종종 있어 왔었는데요. 이 ARM의 초프리미엄 IP X 시리즈를 그대로 가져서 썼기 때문에 이런 여파도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 삼성은 이 발열 이슈 때문에 갤럭시 S23에 엑시노스 2300 출시까지 포기했습니다. 결국 스냅드래곤 8 2세대 모델을 전량 탑재하는 굴욕을 겪었던 게 바로 삼성이죠. 그런 만큼 이 발열 이슈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간 발열 이슈는 상관없는 일로만 치부했던 애플이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 상황입니다. 애플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